오늘은 이제 동적 평형, 그러니까 화학원의 4단원의 시작 내용입니다. 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느낌? 그거를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의 반응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양방향으로의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탕이 녹는다. 녹는 건 녹는 것만, 또 분리해서 석출되는 건 석출되는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는 녹는 과정과 석출되는 과정을 같이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뭐 물이 얼음 된다? 얼음이 물 된다? 이것도 그냥 얼고 녹는 게 아니라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뭔가를 생각해 주는 것이 이번 첫 단원 내용입니다. 동적 평형 보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정반응 그리고 역반응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쉽게 한번 가볼까요? 자, A라는 물질이요. 우리 뭐 중학교 때 다 배우니까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물이고요. B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물이니까 어쨌든 A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B라고 하는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 맞죠? 그럼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항상 반응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우리가 늘 봐오던 방향,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 정상적인 방향의 반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살표 기준으로 어디에서 왼쪽에서 어디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 우리가 늘 봐왔던 방향을 정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생성물인 B가 또 반응을 해서 A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럼 늘 우리가 봐왔던 반응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향하는 반응이 된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정반응의 역반대 반응이니까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역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쉽죠? 우리가 늘 보던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을 역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자,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은 없죠.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반응은 항상 일어나는데, 이 정반응에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방향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요, 물이 쉽게 온도만 낮춰주면 얼음이 될 수 있죠. 역반응이 가능하죠.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까지 가능한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뭐 조건이 좀 다 바뀌어줘야 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종이를 태웠다. 그러면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 재를 어떻게 뭐 온도를 낮추든 뭘 하든 물을 묻히든 다시 종이로 만들 수는 없다. 그죠? 그런 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은 반응, 그런 거를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세포가 죽는다든지 사람의 피부가 노화되는 거, 이런 거는 되돌릴 수가 없죠. 뭐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반응들은 전부 뭐가 된다? 비가역이다. 정리하면 우리가 늘 봐오던 방향을 정반응, 반대 방향은 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면 가역반응, 역반응이 불가하면 비가역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게 가역이고 어떤 게 비가역인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가역 반응 한번 볼까요? 자, 가역 반응은 뭐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거죠.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물은 물인데 여기 지금 리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물이고요. 그럼 이건 물이 지금 뭘로 되고 있는 거야? 가스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물이 수증기 되는 게 정반응. 반대로 수증기가 물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이죠. 그래서 이건 뭐야? 가역 반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하다. 요게 좀 생소할 텐데, 요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이런 표현 씁니다. 육수화물. 뭐 육을 한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육수화물. 무슨 뜻이냐면 염화 코발트가 물을 붙잡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다가 조건을 바꿔주면 물을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붙잡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역시나 가역 반응. 황산물이 이거는 오수화물이겠죠. 오수화물이 물을 놨다가 잡았다가 역시나 가역 반응.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CaCO3 같은 경우, 이게 우리 석회석이라고 많이 부르죠.
석회석은 상태가 지금 고체죠. 돌입니다, 돌. 근데 그 돌이 뭡니까? 지하수를 만나는데 그 지하수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CO2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석회석이라고 하는 돌이 녹습니다. 녹으면 통로가 생기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동굴이 생기는 거죠. 봐봐.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AQ라고 적혀 있죠. 물에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정반응은 바로 뭐가 생기는 반응이냐면요. 이게 바로 석회 동굴이 생기는 반응이다. 그리고 자, 녹았던 게 다시 고체로 굳어지면 고드름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밑에서 솟기도 하고 기둥이 생기기도 한다. 그죠? 그럼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종유석이나 아니면 석순, 그 다음에 석주가 생기는 반응을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다. 그래서 석회동굴이 생기고 반대로 종유석과 석순, 석주가 생기는 반응 역시 역반응이 가능하니까 뭐가 된다? 가역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비가역 반응 한번 볼까요? 비가역 반응은 자, 역반응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역반응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요. 역반응이 가능하긴 한데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가역 반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이게 바로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은 사실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뭔가를 태웠는데 거꾸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 반응입니까? 금속과 산이 만나서 수소기체 발생하죠. 그래서 금속하고 누가 만나는 반응? 산이 만나는 반응도 뭐다? 비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이렇게 CO2 기체가 발생하거나 수소 기체가 발생하거나 주로 기체가 발생해서 훨훨 날아가는 반응은 일반적으로 비가역 반응이다. 요거 무슨 반응입니까? 요거 중하 반응이죠. 산과 염기가 만났으니까 무슨 반응이다? 중하 반응. 중하 반응 역시나 비가역 반응.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요거 AgCl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앙금이죠. 그래서 앙금 생성되는 반응도 일반적으로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몇 개 정도 기억을 해가지고 가역과 비가역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동적 평형 이야기 좀 할 건데요. 사실은 이 동적 평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반응, 정반응 이야기했고 또 가역, 비가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적 평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역 반응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적 평형이라는 건 역반응과 정반응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에서는 평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에서 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물이죠. 물이 증발하는 게 정반응이고 증발하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떠났을 때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물을 떠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줄죠. 왜 그렇습니까? 증발하기 때문에 물이 줍니다. 날아가는 거죠, 수증기로. 자, 그림 보면 이게 지금 완벽히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요. 밀폐된 공간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특정한 공기, 특정한 부피의 공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포화 수증기량. 특정 어떤 100g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정해져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용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폐된 이 공간에는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수증기가 없죠. 그러면 역반응인 응축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럼 자, 이렇게 해볼까요? 처음에요. 반응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응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수증기가 없으니까. 뭐만 있습니까? 증발만 있죠. 자, 보세요. 물이 수증기로 몇 개 바뀌고 있습니까? 3개 바뀌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3개가 있죠.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도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 같은 특정한 조건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증발하는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반응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수증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역반응에 해당하는 응축 속도가 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부피 속에 뭐가 많아지니까 수증기가 하나, 둘, 셋 많아지게 되니까 역반응을 기준으로 이 반응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세 개보다는 뭐 하는 겁니까? 응축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응축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처음에 3개가 증발하는데 1개가 응축하면 3 빼기 1은 2니까 물의 양은 줄어듭니다. 분명히. 자, 3개가 증발하는데 2개가 응축하거든요. 3 빼기 2는 1이니까 역시나 증발해서 물의 양은 줄어듭니다. 근데 3개가 증발하는데 응축도 똑같이 3개를 합니다. 이 상태죠. 그러면 증발하는 양과 응축하는 양이 같으니 쉽게 얘기해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하고요. 그 다음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같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활발히 증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응축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 볼까요? 증발 속도도 0이 아니고 응축 속도도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화학 반응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물이 수증기 되는 양과 수증기가 물 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아마 겉보기에는 물의 수면의 높이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보기에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다. 좀 이따 하겠지만 뭔가를 녹일 때 더 이상 녹지 않으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좀 확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물의 높이가 바뀌지 않지만은 증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 하고 있다? 역반응인 응축도 같이 똑같은 속도로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는 뭐 한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움직임이 존재하는 평형이다라는 의미로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동적 평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역반응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반응물 하고요. 뭐하고 생성물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 증발이 하고 있으니까 수증기 존재하겠죠. 응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도 존재하겠죠. 그럼 이 반응, 이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에서는 뭐와 뭐가? 수증기와 물이 뭐 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면서요. 또 반응물하고요. 생성물 있죠? 생성물의 양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하나만 조심합시다.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은 하지만 속도가 같아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동적 평형의 핵심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뭐 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용의 평형 한번 봅시다.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설탕 문자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그림이죠. 처음에 보면 역시나 뭐 하고 있다? 3개가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 개가? 1개가 뭐 하고 있노? 석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빠르죠? 뭐 볼까요? 3개 녹아 들어갈 때 2개 석출되니까 여전히 정반응이 빠르죠. 그러면 이때 모두 다 뭡니까? 바로 설탕이 열심히 녹아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 두 상태는 아직까지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치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됩니까?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3개가 하나, 둘, 3개가 녹아 들어갈 때 몇 개가? 3개가 석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아 들어가는 용해와 정반응이죠. 석출되는 역반응의 속도가 뭐 하다? 같다. 이때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녹았다고 보니까 바로 이때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포화 상태다 그러면 더 이상 설탕이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녹아 들어가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으니까 마치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적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쌤 뭐라고 했습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항상 반응물이 뭡니까? 용질, 설탕이죠. 그리고 뭡니까? 생성물이 설탕, 물 아닙니까?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녹지 않은 설탕도 좀 있고 녹아있는 설탕도 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동적 평형 상태는 정지 상태죠. 실제로 정지가 아니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의미냐? 녹아 들어가는 양과 석출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아마 농도는 일정히 유지가 되겠죠. 녹아 들어가지 않아서 농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녹는 양과 석출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평형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평형 상태를 찾으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변함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역시나 일정히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자, 이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NO2하고 N2O4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인데 이걸 예로 많이 드는 이유는 NO2일 때의 색깔과 N2O4일 때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눈으로 확연히 차이를 볼 수 있죠. 만약에 정반응이 우세한다면 젓갈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겠습니까? 무색으로 바뀌겠죠.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역반응 속도보다 정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역반응이 우세하다면 젓갈색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색깔 변화가 없겠죠. 정적 상태라고 했죠. 색깔 변화가 없다는 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젓갈색이 무색으로 바뀌는 비율과 무색이 젓갈색으로 바뀌는 비율이 뭐하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온도가 낮아지면요, 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거든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 그래서 주변 온도를 좀 낮춰주면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정반응. 반대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당연히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주로 역반응이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도만 딱 고정을 시켜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겠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형이라는 건 뭐다? 딴 거 없다. 반응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을 뭐라고 합니까? 정반응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역반응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즉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뭐라고 한다? 가역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됩니까? 자, 2번 알아볼까요? 자,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반응물이 모두 소모됐다. 얘들아, 반응물이 모두 소모됐대. 자, A에서 B로 가는데 반응물이 A에서 B로 모두 소모됐다는 건 B가 A로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늦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역 반응이라는 건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응물도 없어지는 동시에 생성물이 또 반응물로 오거든요. 근데 반응물이 모두 소모됐다는 건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 거죠.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죠. 항상 가역 반응은 뭡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그렇다? 바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뭐해지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는 평형에 도달했다.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2번처럼 평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XOO. 3번 한번 볼까요? 밀폐 용기에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일정히 유된대. 쉽게 생각하면 물이 증발하지 않으면 일정히 유되죠. 그 생각을 좀 확장해야 된다고 했죠. 자, 물이 증발을 하면 이게 정반응이라고 하면 수증기로 바뀌죠. 그럼 물론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양이 일정하겠지만 아무런 조건의 변화를 안 줬는데 그리고 충분히 증발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증발 안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라 증발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뭐도 응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물의 양이 일정히 유된다는 걸 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뭐였다? 같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는 물의 무슨 속도와 증발 속도와 다른 말로 정반응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 역반응 속도가 뭐하다? 같은 무슨 평형?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4번. 그림은 밀폐된 삼각 플라스틱 안에서 일어나는 물의 증발과 수증기의 응축 현상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잘 보세요. 3개가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만 뭐 하고 있죠? 응축되고 있죠? 그럼 지금 증발의 속도하고요. 뭐하고 비교하면요? 응축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를 비교하면 증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태라면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불포화 상태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 둘, 3개가 증발할 때 하나, 둘, 3개가 응축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를 우리 바로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나아가 이 문제의 답이다. 평행인 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곳을 찾아주면 되죠. 됐죠? 5번. NO2가 반응하여 N2O4가 생성되는 반응이죠. 아까 했었죠. 자, NO2가 반응을 해서 뭐 되는 반응? N2O4 되는 반응. 이게 무색과 적갈색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뭐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화살표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항상 이렇게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는 건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1번 답 됐고요. NO2를 넣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의 등호나 부등호. 자, 기본적으로 동적 평형이라는 건 정반응 속도하고요. 뭐 하고요? 역반응 속도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 할 때가 같을 때가 동적 평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NO2가 N2O4로 바뀌는 양이 10개면 그 동시에 N2O4가 NO2로 1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밖에서 봤을 때는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개념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